네, 안녕하십니까. 옵티멀 컨트롤 for 모던 로보틱스 렉처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3에서는 지난번에 ILQR과 DDP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최적화 기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MPC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ILQR이랑 DDP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면서 그 부분들을 가져가는 최적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LQR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백워드 패스와 포워드 패스를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적의 트라젝토리 시퀀스를 뽑아내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LQR을 푼다면 이런 식으로 최적의 시퀀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ILQR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 지점과 골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U스타를 ILQR을 통해서 U 시퀀스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로봇이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 움직이겠죠? 근데 처음에 고려했을 땐 없었던 움직이는 장애물이 이렇게 와서 딱 박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처음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루트였기 때문에 로봇은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결국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환경 상황에서는 좀 강건하게 동작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MPC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딕티브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적 장애물이 올 때 몇 스텝 앞에 장애물이 있네? 그러면은 다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해보자면 MPC는 이 receding horiz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orizon이라는 개념은 내가 얼마나 멀리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내가 한 발 한 발을 보면서 걸어가진 않고 저기 장애물이 있네 하면서 사르르 피해 나가는 항상 이런 트래젝토리를 생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내가 가는 이 스텝을 항상 최적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반영을 한 게 NPC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U 시퀀스를 처음에 찾습니다. U 시퀀스를 찾았을 때 이런 시퀀스가 찾아졌겠죠. 자, 그러면 이 U 시퀀스 중에서 하나의 스텝만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스텝을 이동을 하고 여기서 다시 최적화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 스텝에서 가장 최적화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또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텝에서 우리는 또 최적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가는 제스처를 취하겠죠. 그럼 또 여기서 하나를 또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서 장애물이 이만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최적화를 할 때 장애물이 있었는데 없었네 하고 이게 최적으로 또 뽑히겠죠. 그러면은 또 한 스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보면서 하나하나 계속 반복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게 바로 MPC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PC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는 MPC 이전에 QP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QP라는 것은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의 줄임말인데 목적 함수가 2차 쿼드라틱이고 그리고 제약이 리니어한 최적화 문제입니다. QP를 푼다는 것은 이제 목적 함수가 2차로 되어 있고 제약이 리니어한 상황이 됐다면 이 QP를 통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약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목적 함수가 2차겠죠. 목적 함수가 2차고 제약이 리니어였는데 제약이 없다 라고 하면 목적 함수가 2차인 것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저희가 어디서 많이 본 문제와 비슷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LQR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LQR은 이 QP 문제에서 제약이 없을 때 푸는 것과 가장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QR은 우리 저번에 그 렉처 1에서 풀 때는 리카트 이퀘이션을 유도해서 푸는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카트 이퀘이션을 하다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그 딱 는 0이 되는 최소값이 되는 지점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고 하니, 그러니까 제약 상황을 저희가 걸 수가 없습니다. 리카트 이퀘이션을 풀면 이런 식으로 2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쉽게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약 상황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상황에 구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리카트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는 여기가 항상 최소가 나오는데, 하지만 그 제약 상황에서는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제약 상황에서 만족하는 최소값은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리카트 이퀘이션은 제약이 없는 경우에서 다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constrained LQR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onstrained, 그러니까 LQR이 목적 함수가 2차인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거였다면 여기에 리니어한 제약이 추가된 LQR을 풀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과 맞닿아 있는 동치인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QP를 통해 QP의 개념을 이용해서 LQR을 푸는 것이 constraint를 줄 확장성의 면에서는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ILQR도 현재 constraint가 안 걸려 있지만 그래도 QP 베이스로 풀면 constraint를 걸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의 시료를 보면 LQR, ILQR도 처음에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등장을 했다가 QP 베이스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constraint를 추가하는 논문들이 많이 채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MPC, MPPI도 지금 컨스트레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 QP 베이스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QP 문제를 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P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QP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2차의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고 제약이 리니어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의 장점은 목적 함수는 항상 컨벡스이기 때문에 목적 함수는 항상 컨벡스고 이런 리니어한 제약은 컨벡스 셋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문제를 푸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결국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왜 좋냐라는 것은 이 전역적으로 이 컨벡스가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는 내가 국소적으로 여기가 최소라고 봤지만 전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최소가 되는 이런 혼란의 문제가 있는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 최소값을 구했다면 이거는 로컬로도 글로벌로도 최소값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보장하는 것이 해가 유일하기 때문에 계산도 빨리 되고 수학적으로 엄밀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QP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카트 베이스드 LQR은 이런 식으로 제약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걸지 않은 QP 문제가 LQR과 어떻게 같은지를 먼저 보고 이제 QP를 통해서 MPC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는지까지 보고 렉처 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코스트죠. 여기는 러닝 코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약을 따로 넣지 않았고,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을 이제 스텝마다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AX0는 BU0가 X1이 되겠고, 그리고 X2는 AX1 플러스 BU1이 되겠죠. 그리고 X1은 이걸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화해서 보게 되면 X1부터 XN까지, X1부터 XN까지가 되겠고, 이걸 행렬화로 시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부분을 C 바라고 보고 이 부분을 A 햇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햇 X0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함수도 QP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시퀀스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퀀스로 보기 위해서 통합을 해보면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터미널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항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템 리니어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QP의 표준형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LQR을 QP 형태로 저희가 바꿔버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X를 여기다 넣으면 U에 대한 2차항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에 대한 2차항을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전역적으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스타는 항상 -KX 텀을 만족했던 이 LQR의 식과 아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P에서 제약이 없는 QP를 푸는 것 자체가 결국 LQR을 푸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지만 리카티를 푸는 것보단 나중에 제약을 두기 위해서는 QP 베이스드로 랩핑을 해주는 게 좀 더 좋다, 확장성 면에서는 더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strained LQR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제약이 있는 상황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행렬화를 시키면은 이런 시퀀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조금 풀어서 쓰면 Umax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민 써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A 바 U에 U에 BU 바, 그러면은 여기가 AU 바고 여기가 BU 바겠죠.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제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쿼드라틱 2차였고 리니어한 제약이니까 그것도 QP.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QP가 되는 거죠. 제약도 있고 제약이 리니어하고, 그리고 목적 함수가 (2차인) QP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strained LQR은 결국 QP의 정석으로 시퀀스를 정리해서 QP의 정석으로 랩핑을 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해서도 constrained LQR을 풀 수가 있구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컨트롤 인풋에 대한 스테이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X텀, 즉 스테이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X는 C바, U바, A 햇 X0였으니까 그냥
이 값을 이제 이걸로 치환을 하면 또 U에 대한 리니어 제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U에 대한 2차식 그리고 U에 대한 리니어 제약. 그래서 이거를 KKT나 듀얼리티를 활용을 해서 QP를 풀어내면 결국 컨스턴트 AQR이 성립을 한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QP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보통 저희는 로보틱스에서는 QP 솔버로 코드적으로 풀기 때문에 KKT나 듀얼리티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QP를 풀어서 저희는 U 시퀀스를 구하게 되겠죠.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에서 U 시퀀스를 구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U 제로 하나를 갖고 와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X0 U를 새로운 그 다음 스텝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다시 QP를 통해서 다시 U 시퀀스를 그 자리에서 또 구해내고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모델 미래 호라이즌을 예측하면서 동적인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동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룬 건 이제 리니어한 MPC였습니다. 근데 이제 넌리니어 MPC 또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ILQR 같은 넌리니어와 넌컨벡스한 것을 다루는 그런 최적화 방정식이 들어가서 넌리니어 MPC가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MPC에서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MPC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이 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QP를 푸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게 좀 더 주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리니어 MPC뿐 아니라 넌리니어 MPC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샘플링 베이스드 MPC라는 것도 이제 슬슬 많이 화두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세 학생이 설명하는 게 샘플링 베이스드 MPC의 가장 주된 MPPI라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MPPI에 대한 알고리즘도 많이 MPC와 엮어서 들어주시면 좀 더 이런 컨셉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MPC에 대해서 코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제약 상황에 있는 행렬들을 가지고 와서 QP 베이스로 엮는 래퍼를 사용을 했고요. QP 베이스로 엮어서 이렇게 이제 QP 솔버를 통해서 풀어서 MPC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예제를 썼냐면 제가 휴머노이드 보행하는 문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페달로 MPC를 가서 COM이라는 이런 그 질량 무게중심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MPC 예제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MPC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옵티멀 컨트롤의 전부 내용을 다뤄봤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없고 옵티멀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모든 걸 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류를 조금 파악하고 어느 정도 옵티멀 컨트롤이 어떤 느낌이다 라는 것만 조금 짚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렉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